우리 전차병들은 티거 전차의 성능에 완벽히 만족했으며 우리 보병들도 마찬가지였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전차를 가지고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에 힘겨운 방어 전투에서 살아남았다. 전쟁에서 살아남아 평화를 누리는 티거 전차병 출신이라면 마땅히 이 명품 전차에 감사를 표해야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전장을 지배하는 강철 호랑이 6호 전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1935년 독일은 재무장을 선언하면서 공개적으로 전차 제작에 나섰지만 오랫동안 중화기의 보유와 개발을 제한받아온 탓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1, 2호 전차는 등장 당시부터 성능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었고 2차 대전 발발 직전에 도입된 3, 4호 전차도 타국 전차들과 비교하면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렇듯 전차의 성능은 떨어지거나 평범했지만 독창적인 작전을 구사한 덕분에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1940년 프랑스 전역을 분석한 독일군은 앞으로도 계속 우위를 누리려면 성능이 강화된 새로운 전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이에 따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이전에 여러 이유로 폐기되었던 VK3001을 기반으로 중량 30톤 내외의 75mm 포를 장착하는 신형 전차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41년 5월 1일 보고받은 히틀러가 신형 전차는 더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해야 한다며 개발 과정에 개입했습니다. 그동안 독일은 전차의 중량을 당시에 존재하던 교량 대부분을 건널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해왔는데요. 그래서 처음 구상했을 당시에는 신형 전차의 무게를 35톤 정도로 정했지만 히틀러의 명령을 따르려면 이보다 무거워야 했죠. 당시 기술력으로 방어력을 높이는 방법은 단순히 장갑을 두껍게 하는 것뿐이었고 거기에 크고 아름다운 8.8cm 포까지 얹으면 35톤은 무조건 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신형 전차를 히틀러의 주장대로 개발해야 할 만큼 곧이어 발발한 독소전쟁에서 경험한 소련 KV 시리즈와 T-34의 성능은 충격과 공포였죠. 그렇게 히틀러의 간섭을 겪고 일사천리로 개발을 마친 포르쉐의 VK4501P와 헨셀의 VK4501H 시제품이 1942년 4월 20일 공개됐습니다. 같은 포탑을 쓴 두 모델의 차이는 차체로 VK4501P는 디젤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려 생산한 전기로 모터를 돌리는 방식이었고 VK4501H는 가솔린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각종 실험 결과 안정성이 좋다고 평가된 VK4501H가 당선작으로 결정됐고 1942년 중반 전선 투입을 목표로 양산에 착수했는데요. 이렇게 1942년 8월부터 전선에 배치된 독일의 새로운 중전차가 너무나도 유명한 6호 전차 티거입니다. 원래 티거라는 이름은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자사의 VK4501P에 붙인 별명이었지만 이후 6호 전차를 상징하는 이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6호 전차 티거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티거는 전장 8.4m에 전폭 3.5m, 전고 3m이며 중량은 56.9톤에 승무원은 5명이고 무장은 8.8cm KWK36L 56포 한문 MG34 두정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45.4km에 항속거리는 195km입니다. 티거는 포탑의 전면 장갑이 120mm에 이를 정도로 두꺼웠는데요. 덕분에 경사 장갑을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당시 소련의 지스3 대전차포나 영국의 6파운더포로 격파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을 만큼 괴물같은 방어력을 자랑했죠. 덕분에 티거 승무원들은 수적 열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갑전을 벌였습니다. 티거가 장착한 8.8cm KWK36L 56포는 유효 사거리 내에서 당시 존재한 모든 전차를 일격에 격파할 수 있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거기에 최대 92발의 탄을 실을 수 있는 티거는 지속 전투력도 뛰어나 기동력을 상실하더라도 고정 포대로서 작전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단지 포의 파괴력뿐만 아니라 광학 조준기와 포구 재퇴기의 성능도 뛰어났고 차체의 안정성도 좋아서 명중률 또한 훌륭했죠. 이처럼 방어력과 공격력이 이전 전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지만 문제는 56.9톤에 이르는 중량이었습니다. 이 정도 중량을 감당하기에는 당시 동력 및 주행 계통의 성능이 부족했지만 시속 45.5km의 최대 속도는 당시로선 그다지 뒤떨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티거는 신형 조향장치 덕분에 조종이 편했지만 기계적 신뢰성은 그다지 좋지 않아서 고장이 자주 났는데요. 게다가 정비할 것도 많은 탓에 야전에서 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티거는 전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독일군과 함께하며 대단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1942년 말 북아프리카 전역에 투입된 제501 중전차대대가 이듬해 5월까지 신형 셔먼을 비롯한 150여 대의 미군 전차를 격파하면서 신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대한 평원에서 툭하면 대규모 기갑 부대들이 뒤섞여 싸운 동부전선에서의 전과와 비교하면 대단한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1943년 소련군이 손실한 기갑 차량이 약 22,000여 대였는데 이 중 약 5,000여 대가 티거에 의해 격파된 거로 알려졌죠. 특히 공군의 지원 없는 전차 간의 원거리 교전은 일방적이라 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고 주포의 사거리와 화력에서부터 차이가 컸습니다. 티거는 상대방의 사거리 밖에서 공격을 쉽게 할 수 있었던 반면 상대방은 최대한 빨리 근접해 치고 들어와야 했고 그 과정 또한 너무 위험했습니다. 이처럼 티거는 막강한 전차였지만 85mm 전차포가 개발되기 전에도 소련의 티거를 격파할 수단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요. 사실 T-34도 강철판 96mm를 관통하는 고속 철갑탄과 강철판 75mm를 관통하는 성형 자격탄을 보급받아서 호랑이 사냥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탄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급됐고 독소전쟁 초기 한창 밀릴 때 소련의 열악한 사정을 고려하면 일선 병사들에게 티거는 괴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스탈린그라드 방어 성공과 미국의 무기대여법의 덕을 본 2차 대전 중반 이후에나 해결됐는데요. 그 전부터 티거를 괴롭히는 무기로 대전차포를 빼놓을 수 없죠. 대전차포는 전차에 비해 매복하기 쉬워 티거가 매복한 대전차포를 발견하지 못하기도 했고 아무리 지스3가 약하더라도 포는 포라서 측면을 내주면 관통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련은 티거와 같은 독일 중전차의 등장으로 뛰어난 관통력에도 생산이 중단됐던 대전차포 지스2의 생산을 재개하는 등 아예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지스2의 경심 철갑탄은 500m 거리에서 강철판 150mm를 관통하는 공격력을 자랑했고 이는 T-34-8호의 주포조차 뛰어넘는 수준이었는데요. 게다가 서구권과 달리 텅스텐 매장량이 넉넉한 소련은 상당수의 경심 철갑탄을 확보해둔 상태였죠. 하지만 경심 철갑탄은 소구경의 파편도 적어서 티거를 일격에 격파하는 건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관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위협적이었고 소구경인 만큼 매복에도 유리했습니다. 대구경 야포 또한 티거에 상당한 위협이라 1940년에 배치된 KV-2는 152mm 야포를 사용하는데 이후 나온 1세대 주력전차조차 직격당하면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공격력을 자랑했습니다. 게다가 직격당하지 않더라도 대구경 야포의 파편은 궤도나 광학 장비에 충분히 손상을 줄 수 있고 특히 궤도가 손상되면 기동력을 상실하는데요. 게다가 파편을 방어하더라도 152mm 포탄은 약 2m 깊이의 구덩이를 만드는 탓에 전차가 빠질 수도 있죠. 이어서 1942년 겨울의 모습을 드러낸 122mm 야포를 사용하는 SU-122는 다목적 자주포답게 직사와 곡사 모두 가능해서 제한적으로 대전차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122mm 야포는 티거를 격파할 수 있었지만 종합적인 성능은 나빠서 대전차용으로 굴리기에는 무리였는데요. 그래서 티거 전차병들은 SU-122를 소련의 구축전차로 여겼죠. 하지만 이런 각종 포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티거를 격파할 수 있는 탓에 티거를 격파하는 데는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소련은 85mm 대공포를 1943년 말에 85mm 전차포로 개량하고 포탑을 강화한 T-34에 장착한 T-34-8호를 제작하기로 정했습니다. 85mm 전차포는 700m 거리에서 100mm가 넘는 강철판을 관통하는 공격력으로 티거를 격파할 수 있었는데요. T-34 에이스인 알렉산더 오스키는 85mm 전차포로 티거2를 격파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죠. 이처럼 티거는 무적은 아니었지만 전사의 길이 남을 유명한 무기라는 건 변하지 않고 생산량 또한 그다지 많지 않은 희귀 전차입니다. 총 1347대가 제작됐지만 같은 시기에 활약한 T-34, 셔먼 같은 전차들이 수만 대 이상 생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선에서 대단히 귀한 대접을 받아 독립 중전차 대대처럼 별도의 부대로 편성해 운용했고 격파된 것이라도 완파가 아니면 회수 후 수리해서 재사용했죠. 티거는 정비하기 어렵고 생산성도 낮은 데다 연비까지 나빴지만 전투력만큼은 아주 우수한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장을 지배하는 강철 호랑이 6호 전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